지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69이 되어서야 이혼이라는 단어를 처음 입에 올렸습니다. 결심까지는 46년이 걸렸지만 막상 결심하고 나니 생각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남편도 아니고 세상 시선도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 때문에 참았습니다. 입학식 날, 졸업식 날, 군대 보내던 날, 결혼식 날까지 모든 순간을 아이들을 위해 견뎌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에게 말을 꺼내야 한다는 게 가장 두려웠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큰아이와 작은아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제 그만 살고 싶다. 잠시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그동안 제가 참아온 모든 시간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첫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나이에 왜 그래?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나이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왜 지금 이런 말을 꺼내느냐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둘째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혼하면 엄마 혼자 어떻게 살아? 돈은? 집은? 걱정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제 마음보다 불편함을 먼저 걱정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힘들었어? 엄마는 괜찮아? 그 질문을 듣고 싶었는데 끝내 듣지 못했습니다. 큰아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제 와서.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엄마로만 살았지 여자로 산 적이 있었나? 남편의 아내로, 아이들의 엄마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그렇게 살아온 시간 속에서 정작 나 자신은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힘없는 눈빛. 그 얼굴이 69회 동안 참고 견뎌온 제 모습이었습니다. 새벽마다 부엌 식탁에 앉아 혼자 울던 그 시간들이 전부 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며 통장을 정리하고 앞으로 혼자 살아갈 날들을 하나씩 계산해 봤습니다. 연금은 얼마나 나오는지, 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건강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69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통장을 보며 재산을 정리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그 시간이 외롭고 두려웠지만 동시에 조금은 편안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인생을 제가 결정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친구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나이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이젠 견디고 싶지 않아. 그 친구는 한참을 말없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넌 충분히 참았어.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 나이에 굳이 왜? 이제 와서 뭐가 달라져? 그냥 참고 살지. 하지만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게 됐습니다. 참는 것과 견디는 건 다르다는 걸. 견디는 건 살아있는 거지만 참는 건 조금씩 죽어가는 거라는 걸. 이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는 아직 모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2022년 겨울 남편 휴대폰에서 오늘도 그립네요라는 문자를 본 그 순간부터 알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걸. 그날 새벽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단어가 두렵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도 이 선택이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이건 처음으로 제 인생을 위해 내린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69.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참은 건 사랑이 아니었다는 걸. 그건 살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걸.
그리고 이제 살아도 되는 시간이 남아 있다는 걸.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이곳에 조용히 남겨보려 합니다. 예순이 넘어도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